유전자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 한번 따져보면요. 흡연, 방사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발암물질, 비만, 그리고 호르몬 문제도 있고요. 만성염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 참고한 문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요 아래 설명란 여기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암은 세포 내 DNA의 변화, 즉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암을 발생하는 데는 많은 원인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돌연변이, DNA 변화로 인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정보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세포에 들어있는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 성장과 분열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같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세포를 생산해내죠. 정상세포라면 세포 성장을 언제 멈춰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수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종양억제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종양억제 유전자,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암이 생성되는 겁니다. 또한 DNA에 오류가 생기면 DNA 오류를 수정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통 DNA 복구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DNA 오류가 수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암세포가 생성되는 것이죠. 돌연변이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암, 그것은 비율이 낮습니다. 유전자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요인들 한번 따져보면요. 흡연, 방사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발암물질, 비만, 그리고 호르몬 문제도 있고요. 만성염증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암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를 물려받다고 해서 반드시 암에 걸린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전된 돌연변이가 있으면 암 유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원인에 노출됐을 경우 암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런 뜻이죠. 궁극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것은 DNA 돌연변이 이거라고 했죠.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흡연, 방사선,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발암물질 이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도 있고 호르몬 불균형,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암을 일으키는 요인 요것들을 한번 차례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입니다. 1988년 좀 오래됐죠. 그런데 네이처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이게 인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인 관계 이것을 설명했거든요. 흡연 시에 수많은 발암물질이 있어 이것이 DNA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또한 방사선 같은 경우는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액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분자의 결합을
깨어버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알파선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는 종이 한 장도 투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거든요. 투과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내부 피폭이 문제입니다. 알파선이나 베타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음식을 먹어서 섭취해서 만약에 그것이 내부 피폭이 일어나면요, 주변의 조직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피폭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감염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암이 생존하고 그러는 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비만도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만과 관련된 암이 유방암, 췌장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려 13가지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과도한 내장 지방 요것 때문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호르몬이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예는 에스트로겐을 들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에스트로겐 과잉은 유방암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것이 과잉이 되면 남성의 전립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암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우선 금연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풍부하고 다양한 과일, 채소 이런 것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곡물, 콩류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한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꾸준히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가공육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이거 전반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외선 차단 이거를 좀 유의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자외선 차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문제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타민 D 요거 합성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D 보충제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바이러스 같은 것 감염 요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백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내용이 바로 백신의 첨가제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첨가제와 관련해서는 위쪽에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평소 솔직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랍습니다. 그런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건강하게 사는데 유의해야 할 그런 내용들하고 다 연결이 되거든요.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감염 문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암과 감염 문제 요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요, 요 아래 댓글란 뭐 이런 데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